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75편입니다. 565편입니다. 565편. 그리고 오늘은 이 페이퍼 3편이기도 해요. 이 페이퍼의 그 3편. 자, 보시는 이 화면에 이 페이퍼가 준비가 됐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전자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친구죠. 그때 실습했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페이퍼라고 하면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LCD라는 거는 전원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페이퍼는 뭔가 출력을 한 다음에 전원을 끊어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거고,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종류인데 전원이 없어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박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주요 사용처가 어디냐라고 하시면 우리 실생활에 이미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 롯데마트 가보시면 롯데마트 상품 진열된 데 앞에 가격표 있죠? 그거 가격표인데 종이가 아니고 뭔가 두툼해요. 두툼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크거든요. 그거 이 페이퍼입니다. 또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고 뭐 자기네들 그거에 맞게 주문 제작한 뭔가 있겠다, 그죠? 하여간 이거를 녹한다의 아두이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저번 주까지 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저번 주 첫 번째 편에서는 ESP32 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두이노는 용량이 부족해서 이 페이퍼를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ESP32 보드로 어떻게 하면 요 녀석의 이미지를 띄울 것인가를 제일 처음 우리가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거 우리가 화면 바꾸자고 맨날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꾸면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ESP32 보드가 어차피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IoT 보드입니다. 그러면 이 IoT 보드를 어딘가 다른데 접속을 시켜가지고 원격으로 얘 화면을 바꾸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얘네들 둘 사이에 TCP 통신을 연결해가지고 C샵 인폼으로 만든 어떤 프로그램에서 요 녀석에 있는 화면을 바꾸는 방법 바로 직전 편에 했었고, 이번 편은 TCP 통신 라인에 프로토콜이 올라갈 거예요. HTTP 프로토콜이 올라갈 겁니다. HTTP 프로토콜을 굳이 선정한 이유는요, 내일 할 것에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초석이 되는 오늘 예제인데요. 왜 HTTP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내일 언급하도록 하고, 하여간 HTTP로 할 거고, HTTP 프로토콜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웹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C샵 윈폼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GUI 프로그램이 하나 튀어나올 건데 요 녀석의 역할이 웹 서버입니다. 그럼 왜 굳이 C샵 윈폼을 웹 서버로 쓰느냐? 웹 서버를 우리가 구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파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웹 서버로 애초에 디자인된 놈을 안 쓰고 C샵 윈폼을 쓰느냐? 지금 제 노트북에 이 웹 서버를 구동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환경이라서 실습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웹 서버가 APM 설치가 가능하면 그 녹한다의 웹 서버 시리즈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걸로 뭐 응용을 하셔도 되지만 오늘은 C샵 윈폼으로 웹 서버를 직접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ESP32가 바로 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녀석은 누구냐? 바로 웹 클라이언트입니다. 항상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한 세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 웹이라는 키워드가 붙었다, 그죠? 요 웹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HTTP 프로토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HTTP 프로토콜의 작동 메커니즘을 알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모든 통신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얘가 서버에 커넥트를 합니다. 그 커넥터는 바로 TCP 커넥션이에요. TCP로 연결을 한 다음에 둘 사이에 뭔가 네가 맞냐 뭐 복잡 뭐 이런 하면서 하여간 연결이 딱 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 ESP32에서 서버 쪽으로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리퀘스트라고 표현해요. 클라이언트가 웹서버로 보내는 요청 사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서버는 클라이언트한테 반드시 보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리스폰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둘 사이에 연결된 다음에 리퀘스트 보내고 리스폰스 받은 다음에 둘 사이의 연결은 디스커넥트가 돼요. 1에 연결한 다음에 주고받고 연결을 끊는 게 일단 특별하지 않으면 웹서버와 웹클라이언트의 작동 방식이에요. 이거 우리 어디 쓰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에 가셔가지고 어떤 웹 페이지를 또 네이버.com 이렇게 쳐가지고 엔터를 딱 치시면 내 스마트폰이나 내 컴퓨터 화면에 네이버 페이지가 딱 열린다, 그죠? 그러면 네이버 서버에 내 스마트폰이 TCP 커넥션을 연결한 다음에 네이버 메인 페이지 좀 주세요라는 리퀘스트를 내부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네이버 서버는 내 메인 페이지 여기 있습니다라는 리스폰스를 보냄으로써 그 문서를 HTML 문서를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 출력을 하는 게 이제 HTTP 프로토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개념으로 갈 거고, 그럼 왜 지금 내일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간단하게는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이 ESP32에 이 페이퍼가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웹 클라이언트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웹 클라이언트가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언제 접속될지 모르거든요. 얘가 나한테 언제 접속될지 모릅니다. 근데 굳이 ESP32를 웹 클라이언트로 지금 적용을 하는 이유는 내일 이 녀석을 저전력 모드로 작동시킬 겁니다. 저전력 모드는 ESP32에서는 딥슬립이라고 불러요. 딥슬립. 그러면 얘가 일정 시간 동안 모든 전원을 다 오프하고 꺼진 상태를 최소 상태를 유지하다가 깨어나서 할 일 하고 다시 저전력 모드로 돌아가는, 이게 순환이 되는 게 일종의 저전력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유지하면서 통신을 하는 형태라면 문제가 생겨요.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얘가 저전력 모드, 딥슬립 모드로 들어가게 되려면 연결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연결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속을 언제 하고 접속을 언제 끊을지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순환 과정을 본다면 1번 ESP32가 저전력 모드에서 웨이크업, 깨어난다. 1번입니다. 전기를 최소로 빨아먹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기지개를 펴고 딱 일어난 다음에 웹서버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똑 나왔습니다. 그럼 서버가 어서 오게 딱 들어온 다음에 ESP32가 나 지금 이 페이퍼에 출력될 거 있습니까? 라는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가 얘다 여기 있다라고 해서 보내주면 얘가 이 페이퍼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할 거 다 했잖아요. 다시 자는 겁니다. 이불 덮고 자면 HTTP 프로토콜을 할 거 다 하면 이미 연결이 끊어진 상태겠죠, 그죠? 연결 끊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일정 시간 동안 딥슬립을 유지하다가 깨어나면 서버에 다시 접속을 해가지고 나 지금 업데이트 할 거 있냐? 지금은 없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다시 자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내일 이거는 4편에서 요 저전력 모드 개념이 들어갈 거고, 오늘은 이거 빼고 그냥 순전히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웹서버에 방문하면서 자기가 업데이트할 내역이 있으면 스스로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는 그 큰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과거에 했던 내용을 보면 1번 C샵에서 웹서버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HTTP 리스너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너. 그리고 2번 ESP32를 또 이거 웹 클라이언트로 구동시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그리고 ESP32를 딥슬립하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딥슬립하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뭐 별 내용 없네. 아무튼간 오늘 이런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흠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 강민님 반갑습니다. 이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고, 그 다음 이어서 알버트 조님, SYH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와, 이 휴가 기간인데 다들 이렇게 휴가를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게 참 힘드네요.
반짝반짝한 게 있네요. 강민님께서 준장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준장이면 원스타 아닙니까? 원스타로 진급을 하셨네요. 짝짝짝짝.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을 많이 방문해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다음, 알버트 조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다라는 내역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 녹한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C샵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HTTP 리스너라는 클래스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오늘 이거 C샵 오늘 내용은 C샵이 메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C샵의 HTTP 클래스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재미난 시도를 하는 것 이미 녹한다가 다 했었고요. HTTP 리스너 시리즈가 별도로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의 어떤 순서를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접근 순서, C샵 윈폼을 웹 서버로 구동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HTTP 리스너인데, 사용 방법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이라는 말 표준인가요? 이 사투리인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만만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만만치 않으므로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 과거 녹한다가 구현했던 144 확인해 보니까 C샵 윈폼 시리즈 143편에서 그 내용을 했었습니다. 133편의 내용을 재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요. C샵 윈폼과 ESP32 보드가 HTTP 통신을 하는 것까지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C샵 윈폼, 그러니까 ESP32가 C샵 윈폼에 접속한 다음 리퀘스트를 전송하면 리스폰스로 모노 비트맵을 전송해서 이 페이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은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은 근데 그게 ESP8266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ESP32 버전으로 살짝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번 오늘의 예제. 자, 예제 1번. ESP32를 웹 클라이언트로 하고 C샵 윈폼을 웹 서버로 구동시켜서 작동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예시를 보이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HTTP 리스너라는 클래스는요, C샵에 적용을 해보시면 이게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때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의 관리자 권한을 필요로 해요.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그 C샵으로 웹서버를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에는 그냥 관리자 권한 구동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 뜨면 yes, 예 누르시면 그냥 끝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시연하는 이 노트북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 관리자 권한 하면 그 뜨는 메시지 창 있잖아요. 그 메시지 창이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좀 특별한 방식으로 관리자 권한을 실행을 할 건데요. 좀 약간 불필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녹한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 그게 정석적인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C샵 143편은 이미 제가 이 컴퓨터로 다 했던 거니까 이거 다 있습니다. 제 C샵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었던 게 단 한 개도 지워지지 않고 다 여기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만들었던 게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143편에 보시면 여기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죠? 요게 과거에 녹한다가 C샵 윈폼으로 만들었던 몇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를 143편을 카피해서 오늘 565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젠플 565 다시 1로 하죠. 이렇게 해도 되나? 자, 요 안에 있는 거는 143인데 그냥 당황하지 마세요. 565 여기 폴더 이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름 하나하나 바꾸는 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단순히 파일명만 바꾼다고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C샵 인폼으로 여기 그 웹 서버를 구동시키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제가 여기 표기를 해놨잖아요. 만만치 않은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요.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의 접속을 기다리는 거를 리슨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HTTP 리스너입니다. HTTP 리스너의 의미가 리슨 뒤에 ER 붙은 거잖아요. 리슨을 기다리는 어떤 뭔가 시스템 같은 건데 이게 얘가 언제 접속될지 모르는데 내가 코드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를 블로킹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HTTP 리스너는 블로킹 되는 코드입니다. 이 C샵 윈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블로킹이 된다는 것은 무한 루프 돌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윈도우 폼 디자인을 볼게. 이거 윈도우 폼 아시는 분들만 그냥 귀담아 들으시면 돼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작성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에 지금 이 아래쪽 코드가 아무것도 없고 제가 while true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무한 루프라 부르잖아요. 그럼 내가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여기서 무한 루프가 걸린다는 말은 끝나지 않은 프로그램이 하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하려는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C샵 전체의 어떤 자원이 여기서 딱 멈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프로그램이 응답 없음이라고 뜨게 됩니다. 응답 없음. 그거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딱 디버그를 하면 요 딱 프로그램이 하나 지금 잠시만요. 화면을 흔들어 가지고 다 내려갔네요. 다시 자 여기서 요 작업을 일단 안 한다 치고 원래 하던 요 작업을 안 한다 치고 요 무한 루프만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그럼 잘 보세요. 요거를 내가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럼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이 프로그램이 멈췄습니다. 요 응답 없음 뜨는 거 보인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린 것의 어떤 중요한 것은 뭔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C샵에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코드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요 HTTP 리스너라는 거를 생성한 다음에 리스너 스타트하고 여기 잘 보시면 리스너 get context라고 되는 이 함수 보이죠? 여기서 바로 블로킹이 걸립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기 전까지는 요 부분에서 C샵이 요 부분에서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코드가 내가 웹서버를 열겠다라는 버튼 안에 들어있으면 프로그램이 응답 없음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C샵에서는 그럴 때 무한 루프가 돌아갈 만한 여지가 있다면 스레드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라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냐면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P 주소 같은 거 요 세팅하는 부분이고 이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t라는 변수가 있고 new thread 랄랄랄라고 된 거 있는데요. 요 t라는 변수는 뭐냐면 위에 thread t 보인다 그죠? C샵의 메인 스레드 말고 뭔가 별도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생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스레드로 돌릴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함수 이름을 여기 적는 거예요. 스레드 프로세스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그럼 얘가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함수가 어딘가 있겠다, 그죠? 얘를 찾아보면 아, 그 놈이 지금 얘입니다. 요 부분을 스레드로 처리를 해라 이 말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요 while 루프, 무한 루프가 돌아간다, 그죠? 이 무한 루프가 돌아가면서 클라이언트들의 접속을 기다립니다. 그럼 왜 여기서 지금 while 루프가 돌아가고 있느냐? 여기서도 while 루프가 돌아간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하나가 접속을 했습니다. HTTP 프로토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한다. 그러면 서버의 이 부분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해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내용 받고 리스폰스를 보내줍니다. 리스폰스 보내주는 부분이 output write 응답을 보내준다. 그 다음에 output close 보이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이 디스커넥트가 되고 리스너가 닫힙니다. 그러면 일회용 프로그램이잖아요. 접속하고 줄 거 보내주고 접속 종료한다.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일회용 프로그램이니까 얘가 while 루프가 되면 그 다음 턴에 다시 HTTP 리스너가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기다리면서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가게 되겠다,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while 루프는 서버가 무한히 클라이언트를 응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루프고, 여기에 있는 거는 줄 서 있는 클라이언트를 하나하나 지금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좀 어렵다, 그죠? 하여간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그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은 HTTP 리스너 클래스, 요 C샵의 MSDN 매뉴얼 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거의 한 90% 그대로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니까 뭐 좀 더 나는 이거에 대한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 지금 여기 작성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그런 것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는 요 6만이라는 숫자입니다. 요거만 내가 바꿔주시면 돼요. 뒤에 있는 6만이라는 숫자는 바꿀 수 있다. 저 6만이라는 숫자는 그건 뭐냐면 ESP32가 접속할 포트 번호이다. 아, 포트 번호를 지금 저는 6만 번이라고 그냥 세팅을 해놨는데요. 내가 뭐 5만 4천 번을 쓰고 싶다. 그럼 5만 4천이라고 쓰면 되고 6만 1천 번을 쓰고 싶다. 그럼 그 6만 1천 번을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임의의 숫자 6만이라는 걸 입력을 해놨다. 요거 뭐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딱 쓰시고 여기 보시면 리스폰스 스트링이라고 된 거 보이죠?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응답입니다. 응답.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가 있어요. 요게 ESP32가 전송하는 리퀘스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리스폰스가 됩니다. 아, 그럼 지금 얘는 리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아무 처리도 하지 않지만 여기서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떻게 하더라? 어찌 하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포트 로컬 패스. 아, 이거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럼 지금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헬로 월드라는 응답을 보내주도록 한번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 이거는 HTML 걷어내고 예상되는 결과는 뭐냐면요. ESP32가 C샵으로 만든 이 서버에 접속을 하면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좀 더 확인하기 좋게. 자, 서버가 보낸 데이터다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버가 리스폰스를 보낸 다음에 응답 끊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응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C샵 코드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 아두이노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아두이노 코드는 143의 2번 코드가 있습니다. C샵 143의 2번 코드, 요거를 오늘 그거에 맞게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ESP8266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ESP8266 거고, ESP32는 그냥 wifi.h입니다. ESP32 거. 그 다음 이거는 인터넷 공유기 ID 비밀번호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인터넷 연결돼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호스트의 IP 주소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요. 서버의 IP 주소. 지금 서버라는 거는 이 컴퓨터의 IP 주소가 될 거니까 이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를 알아내야 되겠죠. 자, 192.168.03입니다. 됐죠? 192.168.03. 그리고 포트 번호는 6만으로 해놨어요. 6만. 됐고. 그 다음에 랄랄랄랄랄라 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커넥트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는데요. 요 리퀘스트는 일단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지금 온습도 센서 값을 보내는 진짜로 센서가 있는 건 아니고 가상의 온습도 센서 값을 보내는 어떤 예제였네요. 저도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자, 얘는 그러면 일단 이렇게만 해두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두는지는 다음 예제에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get 방식으로 뭔가 랄랄랄랄라를 보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부분이에요. 그 클라이언트 프린트 됐잖아요, 그죠? 리퀘스트를 보내는 부분이고, 응답 리퀘스트를 센트 한 다음에 응답을 받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응답을 수신하는 부분. 그럼 요 지점에서 그 서버가 보낸 헬로월드라는 게 출력이 되겠죠. 일단 요거를 요 코드를 요 루프 안에 있네. ESP32는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컨대 C샵에는 제가 여기 지금 디버그 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업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쟤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찾아서 어디 있냐면 이그젬플 565의 1번에 요 녀석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 다음에 웹서버 오픈 누르면 웹서버가 이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ESP32를 요 코드를 올려보죠. 자, 시작 부분부터 상당히 허락허락하지 않죠, 그죠? 오늘 할게 생각보다 허락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 페이퍼는 등장도 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HTTP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노칸다의 오픈 API 시리즈 이런 데 자주 사용하는 어떤 패턴인데요. 대신에 서버가 지금 C샵이라는 것, 그런 차이가 있죠. 지금 웹서버가 지금 얘는 안 뻗었다 그죠? 응답 없음이라고 안 뜨는 이유가 리스너가 스레드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안 되네. 별거 아닌 코드인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럼 지금 루프 안에 5초 딜레이가 5초가 적용이 돼 있으니까 5초 간격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반복적으로 접속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과연 그게 될 것인가? 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로드 되고 있죠. 자, 서버 헬로 월드 보입니까? 그리고 C샵에도 보면 자, done, listen 뭐 이런 것들 보인다 그죠? 5초 간격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5초 지나면 또 전속 접수 보내고 요 메시지 받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를 HTTP 헤더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이는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인지됐죠? 그러면 웹서버 일단 닫고, 그럼 웹서버 쪽에 ESP32도 웹서버에 뭔가를 보내주게 될 건데요. 그때 보내는 이 방식을 잠시만요.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건데요. 그게 C샵에서 어떻게 읽어드려질지 좀 살짝 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내가 보내는 이 메시지는 헬로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볼게요. 이걸 잘 보세요. 슬러시 msg equal hello. msg라는 건 일종의 변수 이름으로 작동이 되는 거고, hello라는 거는 그 변수 안에 들어가는 값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요 코드에다 여기 ESP32에다가 업로드를 해주고, 자 여기서 여기 리치 텍스트 박스에다 뭔가 출력을 할 건데요. 리퀘스트에 URL에 로컬 패스 이걸 아마 출력을 하면 될 겁니다. 일단은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 그리고 C샵 잘못 눌렀다. 이상한 거 눌렀습니다. 이제 C샵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그럼 여기 보시면 msg equal hello라는 게 여기 출력이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ESP32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요런 형식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서버 주소 뒤에 뭔가 변수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보내는 방식을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가 요 C샵에 찍히고 있는 거 보인다, 그죠? 이거 ESP32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거는 그때 가서 일단 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를 기본 예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거를 확인하는 그것까지 예제 1번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제 2번은 여기서 예제 2는 ESP 보드 2개가 바로 다이렉트로 추가가 될 거예요. ESP32 보드 2개를 웹 서버에 접속시킬 때 서버에서 누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ID 개념을 적용을 시킬 건데요. 디바이스 ID 개념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ESP32 코드를 일단 저장을 좀 하고요. ESP32 코드를 여기까지 한 거를 565 다시 1에 웹 클라이언트. 조금 전에 그게 서버 쪽으로 보낼 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뭔가를 쓰면 그게 서버 쪽으로 날아간다.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얘는 디바이스 아이디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DID를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DID를 이게 좀 멋이 없구나. 디바이스 아이디를 얘는 1로 보내고 다른 애는 2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디바이스 아이디가 1이냐 2이냐를 C샵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얘는 디바이스 1번이구나 2번이구나를 한번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C샵 프로젝트는 다시 카피를 해서 예제 2번으로 나중에 C샵 윈폼은 프로젝트 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올려드릴 거니까 이제 2번 예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럼 C샵 서버 쪽에 어떤 작업을 지금 할 거냐면요. 클라이언트 1번이 접속하면 보드 1번이 접속하면 보드 1번이 보낸 리퀘스트다. 보드 2번이면 이 식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는 보드 2번이구나. 얘는 보드 1번이구나. 식별을 하려면 얘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그러면 아까 요 출력했던 게 요거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로컬 패스라고 된 요게 자, 문자 열로 그 ESP32의 리퀘스트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순수 보낸 전체 데이터가 여기 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그 예시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저 1번하고 2번을 분리를 해낼까라고 해서 봤을 때, 요 자리가 디바이스 아이디여야 되고 라는 디바이스 아이디라는 문자열이 존재해야 되고, 이 꼴 기호 뒤에 1번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요 패턴이 그냥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C샵에서는 자 if ESP32의 리퀘스트가 요렇게 바로 해버리면 되겠죠. 그냥 슬러시 요거냐 디바이스 아이디냐 ESP32의 리퀘스트가 2번이냐, 뭐 조금 더 복잡한 명령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분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적합하지만, 지금은 1번이냐 2번이냐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를 구분하고 else인 것도 있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그럼 요거인 게 맞으면 자 리치 텍스트 박스 결과 출력하는 데다가 ESP32 1호기입니다. 1호기입니다. 1호기 2호기로 하도록 하죠. 요거는 2호기입니다. 그럼 else라는 거는 등록되지 않은 거죠. ID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등록되지 않은 디바이스입니다. 요까지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자, 지금 아직 이 ESP32 코드가 새로운 게 안 올라가서 등록되지 않은 디바이스라는 게 감지가 되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ESP32 새로운 코드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보내주게 될 거니까 그 등록된 보드가 나오겠지요. 이거 뭐냐? 업로드가 안 됐네. 자, 다시. 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쉬운 걸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어려워지네요. 하다 보니. 이게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죠. 잠깐만요. 왜 갑자기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지?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해보기. 포트가 안 잡히네. 잠시만요. 포트가 3번이 아니라 얘 지금 10번 쓰고 있거든요.
아 됐다. 새로 이제 포트가 잡혔습니다. 잠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얘는 계속 작동하고 있죠. 빨리 새로운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됐다. 이제 들어갑니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ESP32 1호기입니다 라는 게 여기 확인이 되는 거 보셨다 그죠? 그러면 2호기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얘 그대로 두고 1호기 전원을 분리해 두고 2호기용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주석을 바꿔 가지고 2호기. 그럼 지금 얘는 디바이스 아이디 2를 해서 보냈으니까 요 화면에 ESP32 2호기라는 게 감지가 되면 여기까지가 무슨 상황이냐면 서버가 여러 대의 보드가 있을 때 각자 다른 보드를 식별해낼 수 있다. 그러면 1번 보드는 이런 이 페이퍼에 이런 내용을 업데이트해주고 2번 보드는 이런 내용을 업데이트해주는 게 선택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게 가능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됐죠? 2호기입니다. 5초 있다가 또 2호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제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프로젝트 두 개를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따로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얘는 1호기 거, 얘는 2호기 거. 오늘 보드 두 개 가지고 계속 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565-2번 1호기 이렇게 저장하면 안되는데, 자 252-1번 1호기 2호기 자 됐고요. 자 3번 예제는 뭘 한번 해보냐면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예제 3번 ESP32가 웹서버에 접속을 하면 모노 C샵 윈폼에 올라가 있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모노 비트맵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하시오. 이제는 전송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지금 제가 참고 코드를 좀 작성을 해왔는데요.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거와 개념이 같습니다. 파일을 ESP32가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와 똑같은 형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럼 그때 C샵 코드가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응답해주는 데이터를 평문이라고 불러요. 플레인 텍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번에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게 평문, 플레인 텍스트가 아니라 바이트, 바이너리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이미지. 방금 여기로 갔구나. 그럼 그때 만들었던 모노 비트맵으로 만들었던 그 이미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두이노 폴더 안에 지금 들어있고요. 요 비트맵 안에
녹한다 2번 이거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요거 메모장으로 열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심심한 녹한다 글자 보이죠?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거는 이 대략 보니까 유튜브 로고가 있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로고하고 심심한 녹한다라는 문자열로 구성이 된 요거를 C샵 메모리에 올리겠습니다. 요만큼을 카피를 해서 그냥 여기 전역 변수 자리에다가 그냥 투척하는 겁니다. 투척하고 변수 이름만 그 규칙에 맞게 C샵 규칙에 맞게 바꿔주면 되겠죠. 바이트 배열이고 이거는 까만 색깔 부분이에요. 모노 블랙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모노 블랙.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는 거는 컬러 부분이에요. 컬러 부분은 모노 칼라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모노 칼라. 자, 그럼 이 변수 생성된 거 문제 없다, 그죠? 그러면 응답해주는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응답해주는 부분에서 자, 요 위에서 리퀘스트 가지고 얘가 몇 번 클라이언트냐를 지금 구분을 한 거고, 그 다음 요 응답 그러니까 얘가 일단 쟤는 제대로 두고, 자 여기서 리스폰스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요. 요거는 뭐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평문을 보낼 때는 일단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낼 때는 이제 규칙을 바꿀 겁니다. 잠시만요. 클로즈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 미스너. 요거 이전까지 하면 되겠네요. 요거 뒤쪽에는 그 커넥션이 소멸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내용을 요걸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딱 바꿔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파일을 그 업로드, 그러니까 ESP32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리스폰스의 여기 파일의 길이, 저 파일 안에 있는 알맹이 내용 있잖아요. 그 알맹이 내용에 바이너리로 했을 때의 길이를 여기 집어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모노 비트맵 두 개를 전송한다. 그러면 블랙 부분과 컬러 부분의 길이를 입력해준다. 그럼 그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저 위에 만들어놨던 모노 블랙하고 모노 칼라라는 저 바이트 배열 두 개 있잖아요. 그 배열의 길이랑 같은 겁니다. 두 개의 배열의 길이를 합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여기 들어갈 것은 자 모노 블랙의 랭스가 배열의 길이입니다. 이거 숫자 더하기 모노 칼라의 랭스 두 개의 길이를 더해서 내가 보낼 파일의 안에 그 바이너리 스트림의 랭스가 된다.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요 add 헤더도 보인다, 그죠? 어태치먼트. 그리고 요 파일 네임이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뭔가 운영 체제가 있는 것들끼리 받을 때는 파일 이름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ESP32가 받는 거니까 파일명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규칙상 필요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예시로 넣어 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필요 없는 게 들어갔네요. 자, 바이너리 라이터라는 거에 빨간 줄이 꺼였네요. 요거는 그 네임스페이스 추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요 마우스 갖다 대시고 요 조그만한 박스에 using system IO 추가해 주시면 색깔이 바로 바뀌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럼 지금 요 바이너리 라이터 BW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노랑 칼라 두 개를 스트림으로 전송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모노에 블랙 보내고, 그리고 모노에 칼라 보내고.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이너리 라이터라는 게 지금 뭐냐면요,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선로예요.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선인데, 그쪽으로 컬러 이미지하고 모노
모노하고 칼라 요 두 개의 바이너리 스트림을 전부 다 전송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아웃풋 요 아웃풋은 그 아까 지웠구나. 자, 요렇게 해야 되겠네. 자, 그럼 파일 전송하는 걸로 갈아탔어요.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상 여기 보드 아이디를 구분하는 게 요 부분으로 와야 되겠죠. 이미지를 여기 보냄에 있어 가지고 요 이미지를 보낼 때 잠시만요. 리퀘스트가 요까지만 해도 뭐가 날아가는 긴가? 살짝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스테이트 코드.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을 요거 오케이 어쨌든 응답을 했으니까 자 요 부분을 이거 조금 이따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뭘 하려고 하냐면요. 업데이트 할 게 있을 때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업데이트 할 게 있고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 서버 입장에서 파일을 전송해줘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을까? 그거를 일단 알아내야 되는데요. 예제 3번은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말고 무조건 이미지를 접속만 하면 무조건 이미지를 전송을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럼 서버 쪽에는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는 그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 페이퍼 코드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코드를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가지고 하면 되겠냐면 잠시만요.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일단 그거 이전에 이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저는 이미 이거의 패턴을 알고 있거든요. 패턴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다지 지금 어렵지가 않은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이전에 약간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배열로 테스트 1은 A 배열이니까 A, B, C가 들어있는 배열이고요. 이거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배열은 왜? 이거 그래. 문제 없잖아. 두 번째 배열은 숫자 1, 2, 3이 들어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1, 2, 3. 일단 이거 이전에 본 데이터 보내기 이전에 짧은 데이터 가지고 한번 감을 잡아 볼 건데요. 테스트 1에 0부터 테스트 1의 랭스까지 보내라. 전부 다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저기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테스트 데이터 2개를 6개를 동시에 보내는 형식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냈을 때 과연 ESP32 화면에 뭐가 출력이 될 것인가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웹서버 열고 꺼졌다.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지? HTTP
리스너 스탑. 지금 예외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프로그램이 꺼져 버리거든요. 제가 지금 꺼져 버렸는데요. 모노홀. 아, 이거 랭스가 잘못됐구나. 지금 랭스가 안 맞다, 그죠? 랭스가 그러면 지금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 있다 치면 테스트 1, 테스트 2의 랭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니까 다시 그러면 여기서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어가지고 관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ABC 12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보이죠? 서버가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보낸 데이터 전체가 지금 여기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블록 지정해 놓은 요거는 HTTP 헤더라고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아닌데 일단 전송이 된 거니까 출력이 됐는데요. 딱 ABC123이라는 것만 내가 데이터로 취급을 해야지 나머지는 데이터가 아닌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ESP32 쪽에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ABC123만 화면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화면상에서 리퀘스트 센트라는 거와 done이라는 거 사이에 딱 나의 데이터만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일단 그게 되어야 이제 예지 3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일단 내가 보낼 데이터의 가장 끝 지점이 connection close라는 요 문자열이 제일 끝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카피를 해가지고 자 출력을 하되 라인 단위로 지금 다다다다닥 출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만약에 데이터에 index of 요런 문자열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문자열을 찾아서 index of의 connection close라는 이 패턴을 내가 지금 수신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1이 아니라는 얘기는 매치가 됐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에서 데이터의 헤더에 HTTP 헤더의 끝 지점을 발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이전까지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출력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 것까지를 출력을 하려면 지금 6개를 보냈으니까 근데 지금 화면에 출력은 안 되고 있는데요. 커넥션 클로즈 된 다음에 여기 공백이 생성이 됐죠. 이 공백이 뭐냐면 그 라인 피드하고 캐리지 리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보이진 않는데 데이터 두 개를 더 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클라이언트의 버퍼에서 리드 두 개를 더 빼야 돼요. 그럼 요게 지금 저는 이미 그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r하고 역/n이라는 게 화면 여기 뒤에 출력은 안 되고 있는데 숨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엔터가 쳐져 있는 거 보인다 그죠? 두 개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요렇게 두 개를 소거시켜주고 그 다음 서버가 보낸 6바이트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일단 요 버퍼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빼보죠. 바이트 버퍼 6개 들어올 거니까 6개짜리 버퍼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읽어드리는 겁니다. 리드 그때 사용되는 거는 리드 바이트예요. 버퍼라고 하는 변수에 6개를 읽어드려라. 그럼 6개 읽어드렸으니까 그거를 요 while loop done 출력하기 전에 요 6개 받은 게 뭔지를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for int i는 0, i는 6까지 반복문을 샥 돌리면서 serial.print
버퍼의 I 출력을 때리고 다 한 다음에 개행한다. 그럼 지금 이게 서버가 보낸 리스폰스가 되는 거죠.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야, 고통입니다. 고통. 생각보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에다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제가 생략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야,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한편의 그 행위의 수를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자 뭔가 출력이 됐는데 ABC 1, 2, 3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저 인코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코딩의 문제가 아니라 자 자료형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캐릭터로 지금 바이트 버퍼를 바이트 배열로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숫자를 출력을 하는데요. 자 문자열로 형변환을 이게 말이 계속 나오냐? 캐릭터로 형변환을 하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딱 저 부분이 데이터니까 서버에서 보낸 데이터를 버퍼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받은 다음에 이 페이퍼에 빡 출력해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어렵죠? 이해 안 되시죠? 자 그럼 예제에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좀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제 4번을 요 이제 이미지 바로 출력하는 걸로 하고요. 예제 3은 좀 수정할게요. ESP32가 웹 서버에 접속할 때 서버에 그 업데이트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고 아니면 안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러니까 서버가 선택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도 그거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어떤 규칙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되겠다, 그죠? 지금은 무조건 보내준다라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찝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C# 쪽에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눈으로 보고 자 그럼 ABC 1, 2, 3이라는 게 정확하게 출력이 되고 있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럼 요까지는 됐습니다. 서버 끄고 자, 요 C# UI에 지금은 테스트 단계니까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고 체크박스가 안 돼 있으면 업데이트 안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자, 요 작업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요만큼이 그 파일 보내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면밀하게는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if 체크박스 1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일단 요 부분을 하고 그죠? else면 아무것도 안 한다. 요렇게 했을 때 ESP32 쪽의 코드가 일단 화면 어떻게 나올지 될지 모르겠으니까 원래 코드로 잠깐 돌리겠습니다. 이 코드를. 자, 좀 혼란스럽다, 그죠? 원래 코드로 돌려가지고 라인 단위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SP32에는 요거 잡아놓고 C샵은 요거 실행하고
자, 그럼 지금은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오, 벌써 접속했네. 벌써 접속한 게 아니라 아직 코드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일단 HTTP 헤더까지 날라오는 거는 볼 수가 있으니까요. 요 헤더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나으려나? 커넥션 그 0이라는 거 이거 뭐지? 뭔가 HTTP 헤더를 하나 추가를 해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지는 뭐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체크박스가 체크가 돼가지고 만약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잘 보세요. 이 변화되는 거를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서버를 열고 자, 이 클라이언트 화면을 보시면 지금은 이런 화면이 출력이 되고 있죠. 클라이언트 쪽에. 근데 제가 이거 체크를 해 놓으면 원래 ABC123이라는 게 전송이 되는 거 보인다, 그죠? 그렇다면 그러면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여기 보이는 요 HTTP 헤더가 붙는다는 거예요. 일단 비교해 볼게요. 요거하고 이게 체크를 했을 때에 서버가 보내주는 거고, 이게 체크를 안 했을 때 보내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이게 있죠. 왜 이게 지금 있습니까? C샵에서 add header라는 걸 해가지고 붙여서 보내줬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파일을 보냈냐 안 보냈냐는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패턴이 있냐 없냐를 구분해가지고 크게 지금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받는 상황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하도록 하죠. 길게 갈 필요 없이 요 패턴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ESP32 코드는 새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원래 요 했던 거는 무시하고, 자, 그럼 if 데이터의 index of 자, 요 패턴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파일을 다운받는 상황인 거고 서버가 보내주는 상황인 거고, else면 파일을 다운받지 않는 상황이죠. 그럼 파일을 다운받는 상황이라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죠. 잠시만요.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네. 파일을 다운받는 상황이면. 그럼 일단 파일을 다운받는 상황인지 아닌지부터 그 확인을 하도록 하죠. 자, bool 위에 bool is download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은 false고 파일을 다운받는 상황이면 true로 하고 아니면 false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받아야 될 데이터가 좀 더 남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까지 수신한 거죠. 얘는 여기까지 수신한 거고 얘는 얘는 이 패턴을 검색을 못했으니까 그냥 쓱 다 지나간 걸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아니면 서버 쪽에서 그냥 헤더를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헤더라는 거는 딱 미리 약속이 된 것도 있고 커스텀하게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헤더를 이거 붙인 다음에 한 개 더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하지?
녹한다 하겠습니다. 녹한다라는 그 변수가 있는데 그게 true면 다운을 받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럼 얘 아무것도 안 한 쪽에는 헤더를 붙이는데 얘를 펄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날 것인가? 그럼 일단 여기서는 다 출력하는 걸로 다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코드가 들어 있구나. 다 출력하는 코드가 들어 있으니까 서버만 열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 녹한다 펄스라고 된 거 여기 보인다, 그죠? 녹한다 펄스고 체크를 하면 녹한다 트루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게 제일 쉽겠네요. 녹한다 트루냐 펄스냐를 가지고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에 인덱스 오브 녹한다 true라는 게 있으면 다운로드 하는 잠시만,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시 여기서 if 데이터에 인덱스 오브 요 패턴이 존재하느냐 물어봐서 검색을 해가지고 존재하면 다운 받는 상황, else면 다운 안 받는 상황이니까 요 변수를 일단 true false로 빼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를 요 안에서 다 처리해도 되는데 헷갈리니까. 그럼 지금 요까지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얘는 요까지 받은 거죠. 얘는 요까지 지금 받아가지고 체크한 거고, 펄스인 거는 또 그 위에 거는 없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데이터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자, 여기서 만약에 is 다운로드가 true면 다운 받을 게 있는 거고 else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else 쪽에는 받아야 될 데이터를 그냥 소멸시키면 됩니다. 자, while 무한루프 돌려가지고 여기 했던 거 그대로 해서, 자, 클라이언트 리드 이러면 내가 리드하는 데이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버퍼에서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하 데이터는 필요 없으므로 소멸한다. 근데 여기는 다운받을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다운받을 데이터에서 지금 ABC라는 거를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커넥션 클로즈 받은 다음에 요거 분리해내는 작업을 아까 했던 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if 여기서도 while이 돌아가야 되겠네요. 상당히 어렵다, 그죠? 똑같이 클라이언트의 available 이 작업을 요 안에서 지금 바로 해버려도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헷갈릴까봐 밖으로 뺀 겁니다. 돌면서, 자, 라인 단위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스트링 데이터는 클라이언트의 read string until 종료 문자 요 라인 피더까지 라인 단위로 딱딱딱딱 읽어드려가지고, 만약에 데이터에 index of 요 커넥션 클로즈드라는 패턴이 존재한다면 그 끝 지점을 찾은 거죠. 요 지점이 헤더의 끝 지점이 되는 겁니다. 헤더의 끝 지점 찾고, 아까 캐리지 리턴하고 라인 피더를 뺐어야 됐죠. 클라이언트의 리드 요게 그 캐리지 리턴이고, 요게 이제 라인 피더가 여기서 버퍼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 6바이트가 우리의 데이터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리드 바이트 버퍼에 6개 카피해라. 그런 다음 출력하겠다.
얘는 요 받았을 때만 출력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출력하면 되겠죠. 크게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다운로드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가 되겠죠. 그럼 체크했을 때는 요게 떠야 되고 안 했을 때는 얘가 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예제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작동이 된다면 여기까지가 예제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헉헉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살짝 하기 싫은 상태에 지금 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거를 해도 이해하는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다운로드 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done 끝났죠? 맞죠?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 딱 하면 다운로드 할 왜 없다라고 나오지? 자, 뭐가 잘못됐네요. 왜죠? 이제 다운로드 녹한다의 트루 출력해보면 되죠, 그죠? 출력해가지고 뭘 잘못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데? 인덱스 오브 마이너스 1 트루 벌써 검색이 안 됐기에 에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네. 이 부분이 좀 난해합니다. 트루가 있는데 없습니다 라고 뜨는 이상한 상황이죠, 그죠? 뭐지? 근데 이거는 왜 출력이 됐지? 잠시만요. 혼돈의 도가니인데 혼돈의 도가니가 됐네. 그럼 얘가 검색이 안 됐다는 거구나. 똑같잖아요, 그죠? 줘서 카피해가지고 쓴 건데. 녹한다에 트루 한 라인을 읽어드려서 요게 있으면 녹한다에 트루. 그럼 다시 체크를 한번 풀어보죠. 혼란스럽네요. 왜 이게 검색이 안 되지? 자, 클라이언트 어베일러블. 여기서 루프가 다 돌아버렸구나. 그럼 여기서 일단 그렇네. 얘를 이 안에 넣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여기서
얘가 브레이크 되면 돼요. 제가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밖으로 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while loop는 여기서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돼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데이터 남아있는 데이터를 또 빼는 과정인데 제가 지금 블록 지정해 놓은 요 부분 있죠? 요만큼이 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럼 코드가 while 안에 while이 또 들어있으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브레이크를 빼먹었네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지금은 다운로드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출력이 돼야 됩니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됐다. 이제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운로드 할 데이터가 아직도 없습니다네. 자, 잠시만요. 왜 이렇지? 참 이상한데. 어, 그러면, 잠시만, 이 뭔가 좀 당혹스럽다. HTTP, OK. 여기서 브레이크가 되면 안 되구나. 그렇네. 검색이 안 되면 브레이크 되는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네. 이거 상당히 잘못된 거네. 그러면, 여기서, 저거를 요 안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다운 받는 상황인 거고 이게 다운 안 받는 상황이니까 이런 이상한 부을 쓰지 말고 while 안에 while을 집어넣겠습니다. 얘 요만큼 빼서 요거 하려고 했던 요 알맹이를 요 안에 그대로 잡아놓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운 안 받을 때는 딱 여기 됐을 때만 요렇게 처리하면 되고 얘도 어차피 근데 while loop 돌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끝 지점인데다가 버퍼 빼면 되는 거니까 굳이 while loop가 필요 없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빼가지고 요렇게 출력하고 어쨌든 데이터의 끝 지점인 거잖아요. 더 남아있는 데이터가 요거 받아가지고 끝나는 거니까 굳이 while loop가 더 돌 필요가 없겠네요. 생각해보니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else인데 요거는 굳이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걸리지 않았다면 요 코드에 의해서 다 소멸돼 버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 생각인데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제 마음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우시죠? 오늘 하는 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내용이라 가지고 대신 하다가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다가 의문 나는 거나 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녹한다에게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구조를 이상하게 짜고 있었네요. 제가 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드디어 됐네요. 다운로드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다 끝났고 리드 바이츠 잠시만요. 여기서 다 끝났으니까 브레이크 해버리면 돼. 더 돌 여지가 있나? 근데 이 보면 속도가 지금 생각보다 좀 느린 것 같다, 그죠? 딱 보면 딱 출력된 다음에 얘가 한 방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좀 느릿하게 출력된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블로킹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따따따따 해서 슬래시 n 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일단 이 상황에서 체크를 한번 풀어보죠. 체크 풀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 메시지 안 뜬다, 그죠? 요 done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빨리 떠야 되는데요. 얘는 빨리빨리 뜨는 거 보이죠? done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체크해두면 done이 1초 있다가 뜨는 거 보이죠? 이거 저 리드 타임아웃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 소멸시켜 주려면 이거 뭐지? 맞구나. 자, 행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지. 얘는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있지, 이게? 여기서 읽은 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딱 해가지고, 됐네. 한 방에 딱 리퀘스트 하면 첫 줄부터 done까지 딱 이렇게 출력이 되어야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거니까요. 항상 정확하게 동작이 되도록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상을 하면서 정확하게 동작하도록 그렇게 흐름을 샥 만들어 나가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막 어쨌든 간 결론 작동이 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 말고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3번 예제의 끝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체크를 했냐 안 했냐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은 체크를 했습니다. 딱! 던 바로 안 뜨네. 딱!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딱 라인을 하나 빼와가지고 여기 지금 걸렸다. 그럼 남아있는 데이터가 더 있다는 얘긴데. 그럼 이렇게 하죠. 여기서 바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겠습니다. 브레이크 걸고 데이터는 지금 버퍼에 들어있을 거니까 출력하는 구문은 while 요 밖으로 빼겠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데이터가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혹시 버퍼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소멸시키기. 그러니까 플러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while 루프가 한 바퀴 더 도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관심 없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리드. 이러면 버퍼에서 빼기만 빼고 읽은 데이터는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속도 개선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죠? 이게 다운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아까 그 변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for is download 기본은 펄서고요. 그리고 얘가 요 지점을 거쳤다면 true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connection close. 그러니까 녹한다 true라는 거를 만난 적이 있으면 분명히 다운로드도 했을 거니까 true가 되고, 얘가 true가 됐을 때 다운받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거를 출력하겠다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옳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운받은 게 없는데 출력하라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다 되었습니다. 지금 눈에 하나 거슬리는 거 해결한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잠깐만, 이 왜 이게 6개. 아, 생각해보니까 녹한다 트루 뒤에 아까 날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녹한다 트루 다음에 여기 빼와가지고 여기 지금 딱 걸려서 여기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데?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상황이네요. 커넥션 클로즈 while 여기서 얘를 지금 빼야 되네. 얘 감지했고 얘 감지했는데 얘가 지금 버퍼에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다운로드 할 데이트 while 됐고 여기서 이게 이제 날짜가 되는 거겠네. 죄송합니다. 날짜.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읽기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 커넥션 클로즈 이거 찾고 굳이 검색 안 해도요. 요거 찾고 버퍼 빼고 와일 루프가 도는 게 맞네요.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스트링 데이터 투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다다다다다 땅 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어차피 이 페이퍼 수정하는 게 블로킹이 걸리기 때문에 요 살짝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구조긴 한데요.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조긴 한데 요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대로 된다 그죠? 1초 타임아웃 지금 걸리는 것 때문에 제가 눈에 가시라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페이퍼 안에 알맹이 수정하는데 한 1분 남짓 걸리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요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코드 수준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버퍼 안에 모노 비트맵이 들어갈 거고 여기서 이미지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예제였습니다. 그럼 굳이 하자면 이게 1번 거고 요게 2번 거가 되겠죠. 보드 아이디 2 해가지고 두 벌을 한 세트를 저장을 하죠. 1호기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원래 하려고 했던 그 4번 예제 이미지를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그 의미 없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이미지가 요 날아가면 되겠죠? 요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니까 일단 주석만 해두겠습니다. 그럼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한다가 될 거고, 요쪽에서 그 e페이퍼 업데이트 하는 코드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되니까요. 이제 합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 부분, 여기서부터 와이파이 H는 지금 있으니까 요만큼 가지고 가면 되겠죠. 요거 위에 딱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디 패스워드 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요거 필요하죠. 요거 가지고 가서 여기다 두죠. 그냥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미지 버퍼 2개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 해가지고 요 버퍼 있던 요 자리에다가 잡아놓겠습니다. 까만 거 칼라 4736바이트씩 따다다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셋업 요만큼 가지고 가서 시리얼 비긴 밑에 붙여넣기, 그 다음 와이파이 접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다 그죠? 와이파이 접속 랄랄랄랄라 하고, 그 다음에 e페이퍼 업데이트 하는 부분이 요 함수를 호출하면 e페이퍼가 업데이트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가지고 가서 저 하단에다가 추가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블랙하고 컬러의 버퍼 받아가지고 얘 호출해주면 끝나는 건데, 그때 호출해주는 또 한 세트가 있어요. 요만큼 딱 가지고 가서, 맞나? 수정 시작부터 요만큼 가지고 가서 다운된 게 있으면 여기서 수정 작업을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하는데 잠시만요. 수정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받으면 되겠죠. 여기서 요게 아니라 6개 받는 게 아니라, 자 블랙 이미지와 칼라 이미지에 몇 개죠? 4736개만큼 요 받고, 컬러 4736개 받고, 요래 가지고 이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 페이퍼를 업데이트 한다. 요게 이제 ESP32에 들어가야 될 코드고, 서버 쪽에는 이제 요 이미지 길이 둘 다 모노네. 모노 맞구나. 자 모노 블랙과 모노 칼라의 길이. 그럼 4736 두 개니까 그거의 2배만큼의 길이를 직접 입력해줘도 되고. 근데 저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이게 작동되면 이 자체가 그냥 4번 예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의미 없는 걸로 이 페이퍼 연결을 안 했네요. 자, 이제 이 페이퍼 연결하고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호기에다가 연결하는 거는 이게 보자, 좀 헷갈리거든요. 위에서부터 BG 리셋 DC
GS, SCLK, SDI, GND, VCC. GND, VCC는 당연히 전원이니까 요 ESP32에 V인이라고 된 게 5V예요. 그리고 GND는 GND. 이렇게 세트로 연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SCLK는 고정 자리입니다. 이거 D18번이고요. 그리고 SDI가 아마 23번일 거예요. D23 SPI. 그리고 CS는 여기 보면 5번에 연결할 거고요. 5번. 그 다음에 DC는 17번. 리셋은 16번. BG는 4번입니다. 근데 이 리셋하고 DC가 16, 17이 핀 번호로 적혀져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또 잠깐만요. 맨날 기억을 못한다. ESP32 핀맵. 자, 17번이 TX2입니다. 이게 TX2, 이게 RX2. 아, 그러니까 ESP32 보드를 딱 보시면 TX2라고 적혀 있는 핀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17번이니까 DC는 거기 연결하면 되는 거고, RX2라고 되어 있는 핀은 16번이니까 거기에 리셋 핀을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꽂아가지고, 그럼 이거는 요렇게 했을 때 기준이니까 요렇게 하면 반대로 뒤집히겠죠. 여기가 BG가 되겠네. BG는 4번. 그 다음 리셋은 RX2. 그 다음 DC는 TX2. CS는 5번. SCLK는 18번. 그 다음 SDI 23번. GND는 GND. VCC는 아니다. 이거 맞다. 3.3V에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V인에 연결하지 말고 3V3이라고 된 데 연결해 주시오. GND는 GND라고 된 데 아무데나 연결하면 되겠고. 그럼 3V3은 어디 있느냐? GND 이거 그렇게 통일합시다. 우리 GND는 여기 우 꽂아 있는 요쪽 편에 보시면 제일 옆에 GND 있거든요. 요 꽂고, 제일 VCC는 뭐냐, 이거 왜 뽑혔냐? 잠만요. 이거 뭐냐? 응? 왜 두 개가 뽑혔지? VCC는 요쪽 편에 제일 첫 번째 거. 그게 3V3이거든요. 그따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둘넷 여섯 일곱, 둘넷 여섯, 둘넷 여섯, 8개의 핀이 다 연결이 됐죠. 여기는 이미 여기 연결하는 자리를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여기가 VCC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자, 두 대가 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1호기에 이미지를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컴파일 버튼을 아까 그 e페이퍼 연결하기 전에 눌러놨는데요. 이거 엄청 원래 아직까지도 컴파일 끝이 안 났어요.
제일 첫 번째 컴파일 한 번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요. 여유를 두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아, 이제 다 됐네. 이제 다 됐네요. 그럼 지금 이거는 1호기 코드고, 요거를 이제 딱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복잡하다. 자, 서버 쪽도 잠시만요. 맞죠? 지금 4번 예제 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네. 3번으로 실행되고 있네. 4번. 자, 그럼 얘는 체크 안 해놓으면 업데이트 해줄 사항이 없는 거니까, 딱 가보면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던 끝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체크를 했을 때 이 페이퍼의 화면이 바뀌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대로 두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뭐죠? 뭔가 잘못됐네. 이 페이퍼. 잠시만요. 왜 화면에 뭐가 출력이 되지? 그 말은 여기서 뭔가 엇박자가 엇박자가 났다는 거겠죠. 잠시만요. 내가 테스트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가볍게. 거기 어떻게 해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잘 되던데. 살짝 짜증이 밀려오네요. 어디지? 작업 중 폴더. 아마 여기 보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떤 개념을 썼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운 받는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붙었네요.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스트링. 이즈 다운로드. 요것도 변수 이름도 똑같이 써놨네. 그럼 요 골격을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골격을. 시리얼 플러시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아하, 그러면 요 부분을 요걸로 바꿔치기를 하고, 한번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컨텐트 디포지션이라고 된 거는 그 파일 다운로드 할 때만 달라붙는 헤더니까 데이터 전송 감지라고 하면서 true. 그럼 여기서 true if else를 하는구나. 그리고 캐리지 리턴하고 라인 피더 빼고 이미지 해가지고 업데이트 한다. 요거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작동되면 우리 은근슬쩍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 했던 거는 그냥 무시 때리고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구나. 별 상관없겠구나.
이제 다운로드 그래 여기 아니면 저기 감지되니까 이게 아니면 버퍼에서 다 소멸되는 거야. 이거 잘 만들어 놨네요. 과거에 녹한다가 테스트 할 적에 녹한다가 잘 만들어 놓은 게 맞네요. 오늘의 녹한다는 좀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좋은 생각을 제가 하지를 못했었네요. 자, 업로드를 싹 해주고 자, 그러면 지금은 업로드 할 게 없다 그죠? 그냥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럼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페이퍼가 반응을 한다 그죠? 이미지가 수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이미지 수정할 때는 블로킹이 걸리니까요. 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완료된 다음에 또 다시 5초 뒤에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또 지금 이 이미지를 받게 될 거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5초 기다려 볼게요. 또 리퀘스트 하면 또 똑같은 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거 체크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한번 수정 작업을 하면 서버에서는 지금 업데이트를 해준 거잖아요. 저 체크박스를 자동으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반영 안 하고 일단 여기까지를 예제 4번으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예제 5번은 이제 최종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버전. 힘드네. 그럼 요거하고 한 세트 해서 565에 4-1번 1호기 그럼 지금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고려해야 될 게 이 페이퍼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1호기에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2호기에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인터페이스 상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면 그 업데이트할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거를 또 등록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제 조건으로 녹한다의 이 페이퍼 업데이트 시스템은 두 개의 보드만 있다라고 가정한다. 일단 두 개밖에 없다 치고 두 개만을 대상으로 업데이트하는 화면을 5편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 5번 ESP32 보드 두 대에 개별적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최종 버전을 구현하시오. 그리고 내일 이 예제에서 딥슬립으로 예제가 올라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C# 프로젝트를 카피해서 화면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1호기인가 2호기인가는 확실히 지금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태니까요. 요 UI에 요거는 그냥 서버에 로그 출력하는 개념으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요 뭐 웹서버 관련된 거는 그냥 요대로 두도록 하죠.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자, 요 아래쪽에다가
그 그룹 박스 두 개를 두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그룹 박스는 1호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1호기 이 페이퍼 관련된 UI를 요 안에다가 구성하고, 자, 이건 2호기. 그럼 여기서 일단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체크하는 걸로 하죠. 업데이트 여부. 체크하면 그 체크한 다음에 ESP32가 딱 방문하는 타이밍에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할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업데이트할 이미지는 텍스트 박스로 그 경로를 불러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랑 라벨 하나. 자, 블랙 검정 색깔 영역의 모노 비트맵의 경로가 여기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컬러는 이 부분에 들어가고, 이 페이퍼가 블랙하고 컬러가 나눠져 있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불러오기, 이제 파일 패스를 여기서 불러오는 겁니다. 딱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예시 이미지는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방금 지금 이 페이퍼에 적용해 놨던 이미지 있잖아요. 요거는 원본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 두 개. IMG1에 B라고 된 거 보이죠? 까만 색깔 영역. 이거는 컬러 영역. 까만색 영역은 까만 색깔로 이 페이퍼에 나오고, 요 C라고 된 거는 컬러 부분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 화면에 나오는 색깔하고는 관련 없고, 요 흑백 화면을 C샵에서 모노 비트맵으로 생성한 다음에 스트림으로 쏴주는 겁니다. 에헴. 자, 그럼 이미지의 경로를 가지고 오려면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가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 저 대화 상자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요 딱 추가해주고, 이제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누르면, 자, if 저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네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만약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의 show 다이얼로그입니다. 요게 뭐냐, show 다이얼로그 맞잖아. 이게 다이얼로그 리절트 OK이면 유저가 파일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로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에서 유저가 선택한 파일의 패스를 대입을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얘는 2번에다가 출력하고,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는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놈 가지고. 얘는 3번에 출력하고. 이건 아니다, 그죠? 자, 이벤트는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얘는 4번에 출력하고,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는 키보드로 타이핑 할 수가 있으니까요. 리드 온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롯이 다이얼로그에 의해서만 파일 경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지가 키보드로 막 입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스템에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그 1호기 쪽에 업데이트를 한다면 블랙 이미지를 이게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예요. 요거 고르고
칼라 요거 고르고 체크해두면 지가 업데이트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업데이트 끝나고 나면 서버에서 요 업데이트 했잖아요, 그죠? 체크를 푸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여기 들어있는 이미지를 모노 비트맵으로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C샵에서 564편에서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그 처리하는 부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미지를 여기 있다, 그죠? 검정 이미지와 컬러 이미지를 모노 비트맵으로 변환한다. 그럼 이 부분 조금 있다가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변환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조금 있다가 처리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코드로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럼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가지고 누구가 지금 접속을 했는지 따닥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체크박스는 개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먹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일단 1호기 쪽으로 들어왔으면서 얘가 1호기인 거를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 체크박스가 1번이 체크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2호기인 거를 확인했다면 체크박스 2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체크박스 1이 체크가 됐다는 거는 업데이트 해줘야 함. 파일을 보내줘야 되는 거고 얘도 업데이트 해줘야 함이죠. else는 업데이트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무시. 이거는 무시. 그러면 요 안에 부분이 다 요쪽으로 들어간다.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일단 요 이제 메모리에 올려서 안 할 거니까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직접 바로 변환해가지고 보내줄 거니까. 안동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거는 이제 날리고 너무 큰 작업이라서 지금 좀 살짝 혼란스러운데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똑같은 게 보내질 거니까 그죠? 체크박스 1이든지 체크박스 2든지 1호기면 체크박스 1이어야 되고 2호기면 체크박스 2라는 갈림길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럼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코드들이 바뀌는 내용이 전혀 없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뀌는 내용이 지금 전혀 없으니까 저거를 그러면 함수로 만들자니 이게 있으니까 함수로 못 만들고 일단 요거를 갈림길을 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 리스폰스 있는 뒤쪽으로 요로 가지고 온 다음에 디바이스이면서 체크다. 가장 쉽게 하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요 안에 있는 알맹이를 요거는 이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헤더 붙일 필요 없으니까 체크가 되어 있을 때에 한해 가지고 요 부분을 그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죠, 그죠? 업데이트 해줘야 함에 들어가지고 또 요 부분이 여기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삭제했던 모노 블랙하고 모노 칼라를 여기서 생성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답지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 이전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세트니까 텍스트 박스 1, 2에 이미지 경로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지 경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근데 이건 리턴하면 안 되잖아. 리턴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소멸되니까 자 텍스트 박스 1하고 1에 텍스트 하고요. 이게 비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비어 있지 않고 그리고 텍스트 박스 2의 텍스트도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개가 비어 있지 않을 때 성공적인 입력 조건이죠. 이거이면서 그 다음에 이건 체크할 필요 없구나. 요거 일 때 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일 경로 두 개가 저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파일명을 기준으로 이제 변환 작업을 할 거예요. 검정 이미지 요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요. 쭉 가지고 와서 쭉 여기까지 딱 가지고 와서 그러면 지금 블랙이라는 변수하고 컬러라는 변수에 변환된 모노 비트맵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만드는 과정은 이 페이퍼 2편에서 했던 거니까요.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이미 만들어진 거는 그대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머리 터집니다. 그러면 요 블랙 부분이 지금은 블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얘는 컬러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두 개의 배열의 길이를 더해주고 블랙 보내주고 블랙 길이 넣어주고 컬러 보내주고 컬러 길이 넣어주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요쪽은 요만큼이 제가 보드 두 대만 하겠다라는 의미를 알겠죠? 뭐 함수 쓰고 복잡하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체크박스 2가 체크가 돼 있으면서 텍스트 박스 3가 비어 있으면 안 되죠. 요 텍스트가 비어 있지 않고 텍스트 박스 4의 텍스트가 비어 있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요만큼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카피했었나? 요만큼을 그대로 하는데 이미지 들어가야 되는 이미지 경로 안 했네. 요 들어가는 이미지 경로가 얘는 텍스트 박스 1, 2가 들어가고 그죠? 1, 2니까 그리고 얘는 텍스트 박스 3, 4 경로를 넣어가지고 변환을 해가지고 빡 보내주는 겁니다. 블랙 컬러 블랙 컬러 블랙 컬러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줬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체크박스 2가 체크가 돼가지고 요 작업을 복작복작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여기서 전송을 해줬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끝이냐? 그러면 요 체크박스 아니면 시작부터 풀고 하면 되겠네요.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가지고 했을 거니까 얘는 이제 체크를 풀어주는 겁니다. 체크박스 1의 체크드는 펄스 체크를 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서 이 작업을 했을 거니까 체크박스 2의 체크를 펄스로 한다. 이러면 한 번 작업한 다음에 체크가 풀리니까 그 다음 리퀘스트에는 작동이 되지 않겠죠. 1회만 업데이트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ESP32 코드는 변화가 없겠네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C#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잘 작동된다면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그럼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뭔가 막판에 후루룩 끝났죠. 이미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재활용을 함으로 해서 자 이제 접속을 딱 때려주고 그럼 이미지는 지금 떠 있는 거랑 좀 다른 걸로 요거 하죠. 요 행사 상품 3번 세트 요게 까만 부분이고 이게 칼라 부분이에요. 이렇게 등록한 상태에서 요까지만 해두면 ESP32가 아무것도 지금 할 게 없죠, 그죠? 근데 총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제가 여기서 업데이트 여부를 체크를 해두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 지금 업데이트 체크해놨던 거 풀린 거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그 다음 턴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죠. 그죠? 이 페이퍼에 화면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요 보시면 아무런 수정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체크를 했을 때만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체크를 딱 해두면 이 페이퍼가 수정이 되면서 체크가 풀리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2호기도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작동을 시켜보면 되겠죠. ID 2번 딱 해가지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서버에 2호기의 방문 로그가 여기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1호기, 2호기 둘 다 이제 연결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요게 2기, 2호기고 1호기는 요걸 꽂아주면 되겠네. 왜 불이 안 들어오냐? 뭐지? 고장났나? 고장났나 보네요. 됐다. 자, 이게 1호기, 요게 2호기입니다. 1호기, 2호기. 그럼 여기서 1호기 이미지를 이걸로 다시 바꾸죠. 이걸로 바꾸고 2호기랑 1호기랑 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둘 다 요 보시면 서버에 1호기 왔죠? 2호기도 왔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제가 요 두 개를 딱 체크를 해두면 지가 방문을 했다면 이제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맞죠? 둘 다. 지들이 알아서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수정이 되었다라는 로그 같은 게 딱 찍힌다면 더 재밌겠다 그죠?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빨간 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얘는 벌써 다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 일단 웹서버 클로즈 하고 조금만 더 가다듬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 어떻게 화면을 꾸미지? 여기에 그냥 시간을 바로 출력해 버릴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죠. 최근 업데이트 시간, 가장 최근 업데이트 시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출력하죠. 얘도. 그럼 얘는 체크박스 풀리는 타이밍에 시간이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게 요 안에 딱 다 들어가려나? C샵에서는 이거 은근히 간단합니다. 자, 텍스트 박스 5와 6에 출력하면 되죠. 그럼 수정이 완료된 수정 완료 명령이라는 게 어차피 다라락 해가지고 전송이 된 거니까 체크박스가 풀리는 요 타이밍에 자, 얘는 텍스트 박스 5번이죠. 텍스트 박스 5의 텍스트는 date time이라는 클래스의 now 요거를 스트링으로 변환하면 저 코드가 실행됐을 때에 컴퓨터 시간이 대입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요 아래쪽 거는 6번에다가 이거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웹서버를 열고 이미지 다른 이미지 요걸로 더 바꾸도록 하죠. 요래 해가지고 둘 다 체크를 빠박 해놔면 땅땅 시간 뜬다 그죠? 자기가 방문했을 때의 시간이 둘 다 지금 똑같은 간격으로 그 서버에다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있네요. 그러고 서버가 요 해놓은 화면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또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가? 또 바꾸면 되겠죠. 이번에는 요걸로 가죠. 개구리. 하나는 개구리로 가고 하나는 심심한 녹한다로 가고 요래 해가지고 또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체크 딱 해두면 방문하면서 수정이 되는 거죠. 얘는 개구리, 얘는 그 제 유튜브 로고. 이렇게 해서 오늘 HTTP로 이 페이퍼 다운로드 하겠다라고 한 예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이 내용을 얼마만큼이나 이해를 하셨을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나름 흥미진진한 내용이긴 하죠. 나쁘지 않죠. 또 추가되면 좋을 만한 기능이 뭐가 있을까? 잠깐만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만들기는 다 만들어냈으니까 뭐가 좋을까? 둘 다 동시에 둘 다 동시에 똑같은 이미지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체크박스 3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겠죠. 체크박스 3가 체크가 돼 있다면 그 이미지를 근데 그건 할 수가 없겠구나. 두 놈이 언제 방문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체크박스 요거 두 개를 똑같은 뭐 그거는 뭐 굳이 하자면 할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퍼 그 알리에서 구입했어요. 가격은 11에서 12달러 정도. 좀 비싼 데는 13달러까지. 2.9인치고 296 곱하기 128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할라 했죠? 동시에 보내는 거는
동시에 보내는 거는 어쨌든 여기 두 개의 경로가 들어가면 되고 체크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일괄 수정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괄 수정. 자,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일괄 수정. 링크 제가 그 오픈톡방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여기에 할 거니까 업데이트 여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컬러 이미지 블랙 불러오기 컬러 불러오기. 그럼 얘는 블랙 불러오기를 누르면 1번하고 3번에다가 이미지 선택한 이미지 경로 출력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렇게 어렵게 가는 건 아닌 겁니다. 이거 누르면 똑같은 주소가 1번하고 3번에다가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누르면 2번하고 4번이겠죠. 그럼 이미지 대입되는 거고. 그리고 요 체크박스 이벤트 목록 보시면요, 체크드 체인지드 이벤트가 기본 디폴트 이벤트입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했냐 안 했냐 그 변화 여부에 따라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만약에 자, 체크박스 3의 체크드가 체크가 되어 있냐 아니냐를 구분해 가지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체크박스 1, 2를 동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르면 동시에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체크박스 1의 체크들을 true로 해주고 체크박스 2의 체크들을 true로 해주면 둘 다 따닥 체크가 될 거고, 체크가 돼 있다면 ESP32가 방문한 다음에 업데이트 진행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펄스고 그 다음 얘도 체크 이걸 어떻게 하지? 체크드 체인. 근데 얘가 ESP32가 방문해가지고 얘네들 체크가 풀렸으면 얘네들 체크가 풀렸으면 얘는 어떻게 하지?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둘 다 체크가 풀리면 얘도 체크가 풀리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할까요?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체크가 돼 있으면 계속 체크가 돼 있고, 뭐 그렇게 하려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렇게 하려면 얘는 어차피 방문을 했으니까 체크박스 1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첫 번째 ESP32가 방문을 했으니까 체크박스가 풀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얘는 이미 체크박스가 풀릴 겁니다. 근데 체크박스 2번이 여기서 체크가 돼 있으면 체크박스 2번은 아직 체크가 안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박스 1만 체크가 돼 있다가 체크가 풀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체크박스 3번을 체크를 풀어주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둘 다 체크가 안 돼 있을 때 체크박스 3번을 체크를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체크박스 1은 이미 여기서 풀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그러면 체크박스 2번은 얘가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둘 다 체크가 안 되게 되는 거니까 체크박스 3번을 푼다. 그럼 아래쪽에는 반대가 되는 거죠. 체크박스 2번은 무조건 풀리게 되는 상황이니까 체크박스 1번의 체크 상태가 체크가 not 안 돼 있다면 체크박스 3번의 체크들을 풀어준다. 이러면 체크박스 두 개 다 해놨더라도 두 놈 다 체크박스가 풀린다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겠죠.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똑같은 이미지를 수정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약간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딱 시작하고, 그럼 이 블랙 불러오기
지금 둘 다 적용 안 된 요 이미지로 가도록 하죠. 요거랑 요거 둘 다 따닥 들어가죠. 그리고 업데이트 여부를 체크 딱 하면 둘 다 체크가 딱 되죠. 두 놈 다 체크가 풀리니까 얘도 체크 풀리는 거 보이죠. 요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지금 ESP32가 5초 간격으로 방문을 하는데요. 딜레이가 5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트 같은 경우 롯데마트에는 지금 이 페이퍼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롯데마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상품에 붙어 있는 그 가격표가 5초 단위로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초코파이를 5,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최소 하루 안에는 5,000원으로 계속 팔아야지. 어떨 때는 4,900원이고 어떨 때는 5,100원이고 초 단위로 가격이 바뀌면 소비자가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트의 가격 갱신 주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최소로 잡더라도 그날 개업 개장한 시간부터 폐장한 시간까지 그 사이 시간에는 수정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 오후 10시에 끝난다면 몇 시간 하는 거죠? 3시간. 3시간에 10시간이니까. 한 13, 4시간 한다고 치면 이 페이퍼의 갱신 주기는 10시간이 넘더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루에 한 번 서버에 방문해가지고 그 체크를 해서 수정이 되면 되는 거니까 관리자는 지금 이 페이퍼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각각 어떻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지를 설정을 해주고 그대로 세팅만 딱 해두면 이 페이퍼가 알아서 딱 깨어나면서 방문해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다. 요런 개념으로 가려고 오늘 개념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일단 이 페이퍼의 사용 목적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페이퍼는 초저전력으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모듈이다. 그러면 이 초저전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상시 전력이 없음을 가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상시 전력이 없음을 가정한다라는 말은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배터리로 구동된다라는 말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에 배터리가 장착이 됐다면 수명이라는 게 생기고 그 수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전력으로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페이퍼는 기본적으로 저전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목적이 있더라. 그러나 ESP32의 제어보드가 연결됨으로 해서 소모되는 전류량이 이 페이퍼와 관계없이 증가되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ESP32는 저전력 모드인 딥슬립 모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딥슬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딥슬립이 적용됐을 때는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전기를 먹는다라고 돼 있어요. 내일 얼마만큼 먹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ESP32는 초저전력 모드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개발 보드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그 USB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페이퍼를 장착한 ESP32 보드가 초저전력 모드, 그러니까 저전력 모드로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설명해야 되는 게 저전력 모드로 ESP32가 작동되면 와이파이를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끊어지니까 얘는 이 페이퍼를 업데이트 해줄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되겠죠. 잠을 자니까. 자면서 뭐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건데 이 페이퍼를 장착한 ESP32 보드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웨이크업 하면서 그 웹 서버에 접속한 다음 업데이트 할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이 페이퍼의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완료되면 즉시
저전력 모드로 변환하며 배터리를 아끼는 방향으로 작동된다. 이 뭐 너무 길게 썼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번 내용을 4편에서 내일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얘네들이 ESP32가 딥슬립을 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그냥 켜져 있는 상태에서 와이파이 인터넷 공유기랑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그 웹서버에 일정 간격으로 접속을 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다라는 개념이고, 내일은 얘를 잠재워 버리겠습니다. 내일 할 내용까지 이제 설명 다 끝났으니까 다 되었다, 그죠? 제가 마지막 세레모니로 한 번만 더 수정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친구는 녹한다 로고를 출력하고, 두 번째 친구는 요 개구리를 출력하는 걸로. 요거 업데이트 여부 체크하면 둘 다 체크되는 거였죠? 딱 체크해두면 방문한 즉시 이렇게 이미지가 수정이 되는 것이다. 얘는 근데 왜 이렇게 느리죠? 얘는 되게 빠른데 ESP32가 빨라서 그런 건지 이 페이퍼가 빨라서 그런 건지. 자,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이 페이퍼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요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더 추진력 있게 콘텐츠 후원금을 만드는데 그렇게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채널이에요. 광고 수익 가지고 이 채널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진 모든 기술을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녹한다에게 후원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채널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선택을 해보시면요,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거든요.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정기적으로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해주시면 유튜브가 33% 수수료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약간 떼먹히는 거는 가슴이 아프지만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유료 회원 해주시는 방법은. 그리고 계좌이체 방법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으나 보내주시는 금액이 100%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주시는 분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멤버십에 등록해 주시면 여기 저 채팅창 보시면 범준님이나 주음님 아이디에 하이라이트가 딱 쳐지는 거 보인다, 그죠? 저렇게 뭔가 좀 멋있어 보이게 제가 혜택을 드리니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저 카카오톡에 채팅방 만들어뒀어요.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심심한 녹한다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빨리 하시고, 질문하실 분 없으면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지금 오늘 만들어둔 파일들은 압축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딱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은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질문하실 분 없죠, 그죠? 질문하실 분 이제 더 혹시 있으시면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채팅방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